어떤 정보를 검색할 때 키워드를 이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해 봅니다. 심희철 기자의 키워드 포착, 도끼뉴스의 심희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희철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시나요?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폐지 줍는 노인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사회에서 약자로 분류되는 폐지 줍는 노인. 밤낮 없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워 모아 팔아도 그들의 삶은 고단하기만 합니다. 한 달 평균 벌이는 30만 원 미만. 위험한 도로 위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요. 경제적 빈곤으로 쏘아는 폐지 줍는 노인에게 도움을 더 주기는커녕 줬던 연금도 토해내라는 현실. 관련 내용 기획 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폐지 줍는 노인. 참 안타깝지만 점차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변해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폐지 줍는 노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예. 일반적으로 폐지 줍는 노인이라고 한다면은 사회적으로 약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돌봐주어야 하고 또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부만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기초연금을 더 주는 등 도움을 주기는커녕 줬던 연금을 뱉어내라는 등 이렇게 정부가 노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도 참 길을 가다가 폐지 줍는 노인분들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폐지를 주어서 팔아서 사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 고물상 연합회는 전국적으로 폐지수거 노인을 17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도 그와 비슷한데요.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노인들이 거리에서 목숨을 걸고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네, 170만 명.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정말 많은 노인들이 폐지를 줍고 있다고 실감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폐지를 주어야 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해 그들을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노인들에게 폐지를 줍지 않고도 일할 곳이 있다고 물어봤을 때 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충분한 재산을 모아뒀거나 공무원, 또 교사, 군인 등 어느 정도의 연금을 보장받는 노인들은 노년에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반면 재산도 없고 연금도 부족한 대부분의 노인은 빈곤에 빠지거나 또다시 일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거기서 또 문제는 일자리조차 경비나 청소,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라는 겁니다. 그마저 구하지 못하면 폐지를 줍는 일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이게 젊은이들에게도 폐지 줍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눈 오면 눈 맞아야 되고 그리고 차 다니는 길조차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식으로 힘들게 일을 하면 도대체 돈은 얼마나 벌 수 있습니까? 네, 하루에 12시간 이상 위험한 길을 다니며 폐지를 주워 팔아도 그들이 결국 손에 쥐는 돈은 고작 몇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한 달을 꼬박 일해도 몇십만 원 벌기 힘든 일인 거죠. 실제로 폐지수거 노인 10명 중 8명은 월 수입 30만 원 미만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 최저 생계 비용이 64만 9,932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열악한가요? 예, 굉장히 심각합니다. 게다가 이어진 경기 침체로 고물값이 급락하면서 폐지수거 노인들이 더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인데요.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 가능 자원 가격 조사를 보면 올해 폐품 가격 역시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고물가까지 영향을 줬군요. 이게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까? 네, 신문지는 지난해 9월 킬로그램당 105원에서 96원까지 떨어졌습니다. 5년 전인 2012년 킬로그램당 136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0%가량이나 차이가 납니다. 또 알루미늄 캔이나 고철도 지난해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갔는데요. 알루미늄 캔은 지난해 9월 킬로그램당 1,017원에서 1년 새 974원으로 하락했습니다. 플라스틱의 경우에는요, 킬로그램당 308원에서 279원으로 떨어졌고요. 또 지난해 9월 킬로그램당 156원 수준이었던 고철값도 136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고철, 고물값은 계속된 불황 영향으로 계속 하락하네요. 예,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입니다. 공장의 원자재 수요가 줄면서 재활용 원자재 수요 역시 감소했는데요. 또 국제 유가 역시 하락하면서 고철과 고물값도 도미노처럼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80%가 월 수입 30만 원 미만. 결국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둘 수 없는지 그 이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게 있나요? 예, 또 있습니다. 노인들이 이렇게 험한 일에 내몰리게 되는 이유는요. 기초생활수급과 기초연금제도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으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는 거죠. 기초연금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이게 어떤 건지부터,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예, 기초연금 제도. 이 제도는 소득분이 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인데요. 공약 이행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매달 25일 소득 하위 70% 노인 454만 명의 통장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부모와 자녀를 양육하느라고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세대들을 위해서 지급이 된 게 바로 기초연금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다른 공약은 다 못 지켰어도 이 공약만은 지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초연금이 왜 문제가 됐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기초생활수급과 연계했다는 점인데요.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돼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그 해당 금액만큼 삭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으로 20만 원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다시 20만 원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가장 가난한 기초수급자 노인들이 이 기초연금 제도를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정부는 왜 그런 논리를 펼친 거죠? 예, 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기초연금만큼 소득이 새로 생겼으니까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 같은 액수를 생계급여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네, 원칙상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본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러는 바람에 소득 8분위 중 가장 가난한 소득 1분위 노인들이 평균으로 치면 소득 3분위보다 기초연금은 5만 원 덜 받게 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결국 최빈곤층이 혜택을 되레 덜 받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러네요. 논리가 이상하네요. 그러면 이게 현재 기초연금 대상자 중에 기초수급자는 얼마나 됩니까? 예, 지난해 기준으로 약 40만 명에 달합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역진성을 보이는데요. 지난 5월 4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기초연금 제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빈곤층인 소득 1, 2분위의 기초연금 수급액은 각각 12만 2,865.8원과 16만 9,049원이었습니다. 예, 소득 3분위의 평균 수급액인 17만 6,419원보다 오히려 적었습니다. 또 기초수급자 노인 약 7%는 아예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그 이유를 홍보 부족과 소득 인정을 우려한 기초연금 제도 미신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제까지 기초연금 제도가 노인들 생활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건 뭐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제일 적게 받는 그런 이상한 제도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노인들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 7월 청와대 근처에서는 어르신 5분이 상소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상소문에는요.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걸 알고 계신지요? 40만 노인도 이런 삼복더위에 삼계탕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줬다가 뺏는다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예, 다른 문제 또한 있습니다.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중산층 노인들은 꼬박꼬박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노인 집단의 계층별 소득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사실 뭐 행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난은 행복한 삶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노인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노인 빈부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중 가장 최악의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층 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이 근로자 평균인 11.6%의 3배가 넘는 37.1%에 이르는 것만 봐도요. 고령층의 소득 격차가 그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네, 노년기의 우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은 3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2위이고요. 빈곤율은 49.6%로 1위, 자살률은 10만 명당 55.5명으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국회뉴스 심희철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포착. 오늘은 폐지 줍는 노인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폐지 줍는 노인처럼 최극빈층을 울리는 제도가 기초연금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폐지 줍는 노인들을 2번 울리는 일이 있다면서요? 예, 정부가 재활용 폐자원 의제 매입 세액공제를 줄여서 폐지 줍는 노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네요. 이게 뭐예요? 예, 재활용 폐자원 의제 매입 세액공제는요. 고물상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폐지 수입 노인들에게 폐자원을 사면 그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공제율은 지난 2013년에는 106분의 6, 그리고 2015년에는 105분의 5였는데요. 올해는 103분의 3까지 축소됐습니다. 공제를 줄이다니 이게 고물상이나 재활용업계 그 종사자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황당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증세를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지난 2013년 대비 63% 정도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공제율 축소가 폐자원 매입 가격을 낮춰서 결국 폐지 수거 노인들의 수입까지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참 170만 명에 이르는 폐지 수거 노인들이 경제적 빈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인 최저 생계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안전사고에도 노출돼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제는 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맞습니다.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장비를 지원해주고 또 줬다 뺏지 않은 연금을 주는 것도 좋은데요. 사실은 근본적인 이런 위험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들이 가진 경험을 살려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노인 빈곤은 단지 노인들 또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또한 늙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의 모습, 우리의 미래겠죠. 우리의 우울한 자화상을 이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심희철 기자의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